오늘은요, 뭐 이제 목요일 코너죠.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그리고 해문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괜찮으실까 했는데. 예, 저도 늦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면서 왔는데 뭐 도로 사진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 네. 저는 좀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에 서울 외곽에 있으니까 오는데 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이던 풍경도 보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슬프기도 한 거예요. 왜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대한민국은 왜 이 모양인가.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좀 눈물도 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왔습니다. 아, 오늘따라 또 센티멘탈하시게. 아니 이제 가끔씩 그래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플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저 이제 목사로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보니까 뭐 저는 뭘 해달라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저의 유일한 기도,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좀 세상은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는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망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아름다운 건 자연이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 사람이요. 이런 얘기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사진이 뜸해져서 이번에 이제 총선 때까지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또 지난주 윤 대통령 독일 순방 취소된 이후에 간간히 지금 김건희 여사 사진이 또 나옵니다. 이분이 사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저 화면 사진 보면은 이정재 씨랑 대통령하고 이제 넷플릭스 사장하고 밥 먹고 오찬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사실 저 자리에 원래 김건희 여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진 거죠? 저 센터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돋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아, 그러니까 더 이상 두문불출 못한다. 네, 그런데 또 사진이 나오면 또 이 분위기 이거 안 좋아질 것 같고. 네. 그런 역설이 아닌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어떤 일종의 아주 우픈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저 사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없으니까 사진 좀 썰렁한 느낌이긴 한데 두 가지가 제 눈에 거슬리는데 저 개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 사진으로 갑자기. 근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통령실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찍으면 제 눈이 개에게 가는데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데 네, 개한테 가서 개 사진으로 변해버렸는데 왜 저런 사진을 내보낼까? 그리고 넷플릭스 사장이 저는 그 목발을 짚었는지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탁자 옆에 그 사이에 조금 우측으로 좀 이동시켜서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저분 다 목발을 짚고 계셨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탁자에 손을 깃했어요. 아니 그 연결 상태에 이제 떨어져 있는 탁자 두 개 있는 게 그게 줄처럼 되어 있으니까 목발 짚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왼쪽 팔이 대통령 뒤에가 있거든요. 뒤에가 있고. 그래서 저 팔이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뭘까?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렇죠? 그 넷플릭스 사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보면 그 넷플릭스 사장은 외파리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사진 보도자료를 잘 쓰지 않는데 원래 사진 찍을 때 한 10커트 이상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진 찍고 한 커트 괜찮게 내보내잖아요. 저렇게 저런 걸 됐을까? 찍었을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정재 씨는 좀 약간 뒤로 일궈가지고 넷플릭스 사장은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할 텐데 그래서 좀 왜 개사진과 저 구도를 저렇게 했을까 아주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채용 뭐 관련해서 처음에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전문가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데리고 일하던 사람을 그냥 데려와서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딱 보기에도 저렇게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사진을 사실 내보내는 거는 넷플릭스 대표에게 실례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왜 저 세 명으로 충분한 사진에 개를 앞에다가 딱 소품처럼 갖다 놓으면서 사람들이 개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거 거예요. 아닙니까? 광고할 때 뭐 어린아이, 여자, 동물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그러면 효과가 또 있다 효과가 해서 좋다고 하죠. 저 개주인은 뭐 대통령실에 있는 갠가 넷플릭스 사장의 갠가 이정재 씨의 갠지 개도 오찬에 참석했다는 건지 그 오찬 사진에 개 나온 건 전 처음 봤어요. 이거네. 아이 어차피 개판이다 씨 이거 아니야. 자, 아유. 그런데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은 거는 공개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날. 네네, 예. 넷플릭스 대표랑 이정재 씨랑 같이 만난 거는. 그래서 같이 밥 먹은 거 공개했는데 왜 사진을 안 찍어요, 그러면? 공개를 할 거면 같이 사진을 네. 찍던지, 아니 사진을 안 나올 거면 공개를 하지 말든지. 그게 기본 예. 아닙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뭐 다들 이유가 말들이- 있으셨겠죠. 뭐 그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뭐 밥을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체중이 너무 빠져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뭐 그랬다는 오. 이야기도 보도에서 이제 본 것 같은데. 왜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뭐. 받아서 뭐 하고 그래서 뭐 피부 관리에 좀 문제가 생기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빠지셨을 수도 있고 하도 논란이 되니까 사진에 빠지고 대신 개를 투입한 거 아닌가. 제가 사실은 또 들은 얘기도 있어요. 들은 거는 이거는 직접 경험자의 얘기도 들었는데 대통령 부인이 사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대통령이 가는 많은 행사에 같이 가신답니다. 네. 솔직히 다 같이 가시는데 다만 사진에는 안 찍히도록 엄청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으로 보이는 순간 또 여러 가지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네. 사진은 안 찍히게. 다만 나도 꼭 그런 데는 가고 싶다. 이런 식의 지금 행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적어도 이분이 넷플릭스 그 회장이면 만나야지. 왜 안 만나고 싶겠어요. 네. 돈 보이고 싶은 분인데 네. 당연히 만나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또 사진이 나오면 총선을 앞두고 안 좋은 분위기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사진은 못 내보내는. 예. 예. 그렇군요. 자, 좀 전에 우리가 궁금했던 저 개, 도대체 누구의 개인가, 무슨 개인가, 왜 찍혔을까 궁금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은퇴한 안내견 세롬이 김건희 여사가 입양했던 그런 개라고 합니다. 이 개, 지난번에 사진도 한번 나왔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SBS TV 동물농장에 깜짝 출연했던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2023년도에 있었던 네, 한번 그건데 여기에 동물농장 1122회에 출연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입양했던 맹인 안내 은퇴견 세롬이 기억나시죠? 예. 관저 곳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러면서 강아지 간식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는 사진도 그때 찍었었고 김 여사 말로는 세롬이는 아빠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개가 김건희 여사보다는 대통령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그러면서 그때의 그 사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막에 이런 게 있어요.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이제 그런 문구도 이제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개는 세롬이다. 예. 은퇴한 안내견 세롬이다. 히틀러도 개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동물보호법도 만들고. 네. 자, 어쨌든 왜 대표와의 오천에 굳이 참석을 하면서 사진 안 찍는가? 일단 사진에 안 찍힌 거는 우리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조금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초췌해 주신 모습을 보이기가 좀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추측을 좀 했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뭐 또 재개발하셨을 수도 있고. 네. 그 얘기 못 들은 걸로 하고요. 자, 넷플릭스 CEO에 이어서 저커버그 CEO도 대통령하고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네. 그러면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또 함께 하겠죠? 예, 이번 달 2월 말에 방한하는 걸로 이제 보도됐는데요.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요? 왜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 그 SNS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그 트위터, 지금 X라고 바뀌었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쓰시는 그 트위터 계정, X 계정에 회색 인증 마크를 달게 해달라, 영부인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뭐 외교부에서 논란도 좀 그때 그랬죠. 있었는데, 네. 근데 그
트위터하고 이 저커버그는 그 아주 그 요새 맨날 싸우면서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SNS 관심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면은 당연히 뭐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 와서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동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진을 찍을지 또 새로움이 라고 말하는 이 개가 대신 등장해가지고 예, 자리를 메꿀지 모르겠지만 뭐 만남은 아마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여론조사도 그랬지만 대통령 부인이 안 나타나니까 네.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적어지고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더라.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더 나오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특검법 네.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과 하나는 지지율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고 치면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지율은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경선 기간이니까 네. 여론조사 가면 전화 받아라 하면 그래서 지금 보수 표집이 과표집이 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뭐 실제로 뭐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여튼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재표결이 불발이 되고 하면 그때는 뭐 당연히 또 등장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물론 총선 전이긴 하지만 총선 되니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은 견딜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미 두 번 지난번에 그 넷플릭스 CEO와의 오찬도 그렇고 지난주에 그 유삼경 총경인가? 네, 유삼영. 유삼영 총경인가에서도 모습을 나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그 활동의 재개 신호탄 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살 움직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정도면은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한 거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그런 낌새가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움직임이 언제까지나 뭐 그냥 그 용산 대통령실에 갇혀 계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워낙 그 영부인 활동적이어서? 되시기 전에도 활동이 활발하셨던 분이고 또 그런데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그 자중하고 계셨는데 아마 활동을 좀 재개하시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스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다르게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총선 없어요. 전까지 못 나온다.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또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 네. 한류 특별전을 다음 달 24일에 한대요. 그래서 오픈 행사가 22일에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답니다. 예.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엄청 좋은 거죠. 사실 저거는 작년도 그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 보스턴 미술관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관장이 내년도에 네. 보스턴 미술관이 한류 특별전을 하니까 예, 그때 개막식 행사에 꼭 참석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의했던 건데요. 이제 그 시간이 도래해가지고 이제 그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이제 저 한류 특별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요새 홍보하고 24일부터 개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프닝 행사는 22일부터 네. 있다고 공지된 것 같아요. 저도 그 보스턴 미술관 회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메일 왔더라고요. 예, 한류 특별전 오시라고? 개막한다고. 예. 근데 그 저 보스턴 미술관이 한류 특별전 하는 거 저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미술관에서. 아니 그 보스턴 미술관 그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세계 5대 박물관 중에 하나고 네. 예, 미국을 대표하는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세계적인 박물관에서 그 한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을 열어서 예, 저런 행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데 영부인이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 정부에서 가긴 가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보스턴 미술관에서 관장이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개막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가고 싶고 아마 일정에 좀 넣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왼수네요. 예. 그러면 예. 지금 여기가 이제 고려사리 문화재 예, 국내관 예. 지난번에 우리 예, 저가 갔다 왔던 그 사건. 네네. 예.
뭐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사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오히려 사실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꼭 뭐 자랑스럽다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참석을 하시고 뭔가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조용히 묻혀 지나가고 뭔가 좀 소개되고 이게 좀 이상할 것 같긴 근데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뭐 이 논란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예, 영부인이 직접 가셔서 그쵸. 개막식에서 연설도 하고 예, 한류는 이제 보스턴을 넘어서 예, 루브르까지 이제 지원해서 이 전 세계 이 한류 문화를 전하겠다라는 뭐 주제로 연설도 하시고 또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그 사리구와 사리 문제에 있어서 사리를 반환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또 영부인이 그 하던 일이 좀 미술의 인사였기 때문에 뭐 본인의 존재도 알리고 소위 세계 시장의 미술계의 큰 손으로 데뷔하시는 네. 예, 아주 좋은 찬스인데 저는 그래서 이 논란을 좀 넘어서 뭐 국익 차원에서 그 김건희 여사 뭐 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저거는 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니까 직접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가시긴 가신 것 같아요. 3월 24일부터 이제 해서 6월 달까지 저 행사가 있는데요. 네. 오프닝 행사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소행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게 끝나고. 3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네. 3개월 정도 예. 하네요. 예.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조금 논란을 야기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네. 계시다가 총선 끝나고 나면 사실 갈 수 있겠네요. 총선 끝나면은 이기든 지든 무조건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답답하기도 중간에 하고. 아마 그 메인 행사 뭐 오프닝 행사는 뭐 있지만 만약 폐막 행사라든지 아니면 네. 중간에 여러 가지 뭐 공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영화 뭐 제가 저한테 온 메일 보니까 오징어 게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뭐 전 세계 한류 영화 드라마가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강연도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오픈 행사가 아니라면 중간 혹은 폐막식 정도에 가셔서 한번 참석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근데 있습니다. 보세요. 임시국회가 본회 일정 그 일정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임시국회. 29일 본회의가 이제 열리는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 관리를 좀 네.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를 막고자 하는 부분이 강력히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9일에 뭐 특검법 재표결 하든 뭐 그 이유로 하든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막으려고 이제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왔다 갔다 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거나 이거는 옳지 않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안 마치 나타날 만일 가능성이 특검법이 재의결이 안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와. 그거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근데 돼도 못 나오죠. 되면 더 못 되면 나오죠. 안 될 거고 일단 정리를 해보면 2월 임시국회가 이제 29일 날이 마지막 날인데요. 그 제가 보니까 임시국회가 29일 날 열리고 총선 끝날 때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한다면은 29일 날 아마 표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표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문제가 이렇게 수면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의 공천 문제라든지 뭐 시끄러워서 아마 그 여론에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의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결을 못 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예요. 그, 예. 네, 그러니까 표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표결이 된다 하더라도 재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3분의 1을 못 넘길 네.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오히려 공천 특검법이 이게 부결이 되면 문제가 있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좋죠. 한 고비를 넘어간 거기 때문에 3월 24일, 22일에 예정된 오프닝 행사는 아마 좀 자유로워지니까 아마 외국이고 또 누군가가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가실 수도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한 달 있습니다. 뒤.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사진도 계속 나오고 네. 이제 우리들이 또 많이 또 여사님을 볼 수 있겠군요. 예, 아마 지금 그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야기라든지 또 두 번이나 그 오찬이 있었고 또 저커버그 오면은 같이 또 오찬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아마 29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그 부결되는 걸 가정하고 그렇죠.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생각하고 드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법 부결된다.
재의결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놓고 이렇게 조금씩 흘리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말도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보이겠네요. 보시죠, 뭐. 네. 그리워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요. 봐요. 네, 조만간 모습을 한번 드러내지 나오시라고 않을까 하시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난 12월 10월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사실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긴 안 했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제 없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뭐 그렇진 않겠죠. 이제 뭐 설사 특검법 부결되더라도 그 뭐 디올백 문제는 아마 본인이 뭐 활동 재개하시기 전에 저는- 좀 언급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전략적 발언으로 네. 꼭 나오시라. 전략적 발언 무슨 전략적 발언? 총선을 위해서. 꼭 왜요? 나오시라. 왜요? 좀 풀어주세요. 무슨 활동을 말인지. 하시라. 어, 활동을 하셔야 네. 국민의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에게 잘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럼 요즘에 이제 이 분위기라든가 공천 논란 때문에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네. 딴 마음들을 사실 먹는 것 같고 네. 일부랑 좀 다르게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는 국회의원들도 좀 화가 많이 나 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냥 현역 의원들한테 다 그냥 그대로 공천 줘버리니까 경선에서 살든지 말든지 어쨌든 공천 준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일단은 지금 나 여기 그래도 잘 보여야지 이런 네.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양 목사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지금 공천 관련해서는 뭐 제가 뭐 정치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네. 모르겠지만 일단은 언론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의 도움?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의 문제는 최대한 미화를 하고 한동훈이 잘한다고 계속 미화를 시키고 야당의 공천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흠집을 잡아서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있고 그러니까 이 흐름은 아마 뭐 그 지금의 정권 안에서는 뭐 계속 일어날 거라서 뭐 기울어진 언론 뭐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낭떠러지 정도의 언론 환경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언론으로 놓고 볼 때 보도로 놓고 볼 때는 뭐 그 잘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직 남았다 시끄러운 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왜요? 뭐가 있어요? 나올 게? 그러니까 뭐 3월 말쯤에 이제 진짜 공천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예, 뭐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구 TK라든지 이쪽은 거기야 원래 본인들이 무조건 당선되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네. 이제 내버려 두고 지금은 다른 걸 먼저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는 이제 작은 것은 지금 먼저 해결을 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뭐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2월달 얘기겠죠. 왜냐면은 실제 그 3월 22일까지 이 명단을 내야 되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경선을 다 끝나야지 되고 이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좀 뭐 대통령실의 마음대로 혹은 사천 논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크게 다뤄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를 것이고 그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오히려 더 잘 넘어갈 것이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29일 아마 표결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네. 그 전까지 국민의힘이 특히 시끄러운 영남권, TK 지역이라든지 이탈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천을 확정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9일 날 표결해서 일단 한 집 내려놓고 그렇죠. 예, 한 3월 2일쯤에 정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9일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일부러 지금 시간을 그렇게 네. 타이밍을 맞추겠죠, 당연히.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뭐 공천은 어떻게 되든지 하여간 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돼가지고 총선 앞에 저게 펼쳐지면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네. 총력 집중해가지고 저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공천 문제는 공천 문제로 가고 그 뒤에 뭐 싸우는 거는 뭐 인간 세상이 다 싸우는 거니까 싸우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슈에 묻혀서
보스턴으로 날아가시는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29일 날 만약에 표결한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이게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총선에는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그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되는 언론 기사들을 많이 쓰겠죠. 이제 뭐 문제도 다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나올 거고. 네. 근데 이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오히려 특검법이 이 의결이 제 의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안이 이것 뭐 예를 들어서 디올백 하나다라면 괜찮은데 지금 뭐 주가 조작도 있고 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거기에 최근에 계속 연달아 터지는 이틀막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걸 과연 그 이슈들을 다 덮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특검법을 통과되지 않는 것이 여당에게 도움이 통과된다고,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 많이 도움 될 것 같은데. 많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29일 날 어쨌든 저는 주목하면 되는데 요새 뭐 너무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뭐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또 뭐 그저께 소아과 그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소아과 의사 뭐 과잉 경호 문제로 뭐 네. 이틀막 했다고 이슈가 그런데 가 있고 또 뭐 민주당 공천 문제이기 때문에 정작 그 벼르고 별러서 마지막 이 승부처라고 생각해 왔던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 문제는 이제 한참 저 뒤로 물려 있어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다시 저게 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되면 있어요. 오히려 저는 29일에 표결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걸 표결을 해가지고 어차피 안 될 거 괜히 많은데.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이니까 네.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조금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가지고 좀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려는 게 의도였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공천 때문에 친문계라고 불리는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반발하고 있고 어쨌든 그들도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나 다른 분들이 야권, 다른 야권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결국 180석도 못 만들어낸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3분의 1은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근데 뒤로 표결을 하면은 애초에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총선 앞에 표결한다는 이제 전략이 그거는 이제 좀 무너지는 무너지는 거 거죠. 근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어쩔 수가 네. 없다는 리스크가 거죠.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감싸 안고 민주당이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재표결 안 됐다. 네. 국회의원을 더 많이 만들어줘라. 네. 그렇게 읍소해가지고 표를 차라리 얻으려는 방식으로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여러 가지 뭐 그 계산을 해보셔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 앞에는 회기가 없기 때문에 예, 김건희 특검법 총선 뒤로 밀릴 거 총선 뒤에 한다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는 이슈로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9일 날 어쨌든 승부점이긴 한 것 같은데 좀 주목을 요하는 때다. 뭐 아마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시기가 근접해 오면은 다시 부각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넥스 리서치에서 이게 이제 매일경제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MB에 2024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했던 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 논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58%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9%는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72%이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영향 미친다고 보는 게 64%,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중도층이군요.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획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려면 또 29일 특검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했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변수, 공천이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변수가 네. 생겼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쭉 요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범죄를 행하고 죄를 지은 것을 제대로 처벌을 못하는 나라라면 참 우리 국민들은 너무 불쌍한 국민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자신들의 유불리 혹은 이익 때문에
이거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드는 요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아직 뭐 29일 날 표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니까 목사님 아직 흥미를 잃지 마시고 응원하시면서 혹은 뭐 눈이 비판의 왔어, 눈으로 눈이. 보시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알겠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횡무진 질문하고 가르침을 얻어보는 해문 양의 삶의 종횡무진 시간이었는데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